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장녹수에게 미친 연산군, 연산군에게 장녹수는 어떤 존재였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세욕과 살인으로 귀결되는데 전국의 신하를 파견하여 기생을 뽑아 궁궐에 들이고 그들 중 마음에 드는 여자는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궁의 수가 2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들 중에 연산군이 특히 총애한 세 여인이 있었는데 장녹수와 전전비 그리고 백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여인 중 연산군이 가장 아낀 여인은 단연 장녹수였습니다. 그러니 후궁 중에 장녹수를 질투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연산군은 이런 후궁들의 질투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위 10년 1504년 6월 19일 연산군은 두 후궁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두 여인은 전향과 수근비였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을 죽인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들의 잘라낸 사지를 전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각각 다른 곳에 묻었으며 묻은 자리에는 죄명을 적은 돌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누구이며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연산군이 이토록 지독한 처벌을 했을까요? 전향과 수근비는 원래 연산군이 총애하던 후궁들이었습니다. 전향은 출신이 분명치 않은 후궁이었고 수근비는 여종 출신 궁녀이자 애첩이었습니다. 전향은 언제 후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근비는 1504년 3월 7일 궁녀가 되었습니다. 수근비는 원래 개인의 노비였으나 연산군이 입궁시켰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채홍사를 파견하여 대궐의 여인들을 끌어들여 음주 가무를 즐겼는데 눈에 띄는 여인은 닥치는 대로 첩으로 삼았고 전향과 수근비도 그런 과정을 거쳐 후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한 달 뒤에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산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행실은 투기하지 않는 것을 어질게 여긴다. 그러나 전향과 수근비는 간사하고 흉악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투기하여 내정의 교화를 막고 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연산군의 말로 봐서는 그들은 질투심을 드러냈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장 80대를 맞고 전향은 강계에 수근비는 온성에 유배를 갔습니다. 연산군이 한때 총애하여 후궁으로 삼았던 그들을 유배 보낸 것은 모두 장녹수 때문이었습니다. 장녹수에 대한 다른 후궁들의 질투가 심해지자 연산군은 질투를 금기로 삼고 만약 질투하다 발각되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전향과 수근비는 그 본보기로 걸린 것입니다. 연산군의 눈밖에 난 전향과 수근비는 재산을 모두 뺏기고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소격서의 종 도화를 비롯하여 전향과 수근비의 일족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간밤에 도성의 담벼락에 익명서가 납붙었는데 그 내용이 연산군을 비하하고 장녹수를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것을 전향과 수근비 일족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두 여인의 일족 60여 명을 모두 국문했지만 아무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그 이웃집 사람 40여 명을 더 잡아들이라고 명합니다. 심한 고문을 가하며 친족과 이웃을 다그쳤지만 자복하는 사람이 없자 부모와 형제들에게 장 100대를 사촌들에게는 장 80대를 치게 했습니다. 전향과 수근비는 사지를 찢고 머리를 뽑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시하게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머리는 외딴 섬에 묻었는데 그곳에 그들의 죄명을 돌에 새겨 세우게 했습니다. 연산군이 그들에 대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애첩 장녹수를 비방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그들이 장녹수를 비방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그들이 질투의 눈이 멀어 비방했을 것이라는 추측 하나로 이런 엄청난 살생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장녹수에 대한 연산군의 집착과 애정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연산군은 장녹수의 어떤 점에 매료되었을까요? 장녹수는 원래 집안이 곤궁하여 몸을 팔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안대군의 간호와 결혼했고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춤과 노래를 배워 창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래와 춤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특히 노래를 잘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이에 비해 애띤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얼굴은 16 소녀 같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연산군이 궁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녀는 일반 후궁들처럼 연산군을 대하지 않았는데 특이하게도 연산군은 그녀의 그런 면에 매료되었습니다. 실록에서 왕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에게 하듯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실록은 연산군이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녹수를 보면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배하던 시대,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습니다. 역사의 나쁜 단면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 왕들은 왜? 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